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PI 팀장 이순행입니다. 그리고 한국간호윤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순행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호윤리 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With the Pandemic, New Era in Nursing Ethics입니다. 사실 2019년 1월 20일에 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나서 6개월이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거라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가 되었지만, 오늘 현재 2021년 11월 27일입니다. 29일인가요? 참. 그래서 사실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원 임상 현장의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간호 교육 현장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 이슈들을 조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시대를 타개하고 혹은 또 새로운 방법으로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발표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세 분의 지정 토론자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발표를 들은 다음에 종합 토론 시간에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연을 듣다가 혹은 지정 토론자의 그 토론 얘기를 듣다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종합 토론 시간에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혜경 선생님이신데요. 경희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 임상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삼성 서울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임상 현장의 윤리적 이슈, 간호사 관점에서 실제로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리얼한 그런 생생한 현장을 저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내과계 중환자실의 안혜경 간호사입니다. 저는 작년 2월쯤에 코로나19 확진자 전담팀에 지원해서 일했었고, 현재도 지금 음압중환자실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 중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윤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동료들과 겪었던 경험과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종 감염병은 호흡기 감염으로 지역 간 물론 국가 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환자 격리와 치료가 요구되는 심각한 재난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대해서 감염 가능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의료인은 기꺼이 환자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의료인에게 평상시 익숙한 의료 윤리와 공중보건 차원의 의료 원칙 또는 재난 상황에서 윤리적 이슈 간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또 윤리적 의사결정 시에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합니다. 국내외에서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서는 초반에는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에 대한 윤리적 측면들을 많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직원 교육, 그리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의 충분한 지원, 또는 감염과 장애에 대한 보상, 의료인 개인과 소속 간의 갈등 등에 대한 완화 조치 등이 요구되고,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요원, 영양과 직원, 장의사, 청소요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죠. 국내에서는 메르스 확산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연구들은 이런 신종 감염병 관리와 대응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일부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적 이슈를 다룬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메르스 확산 이후에는 그 신종 감염병 대응 시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또 메르스를 경험한 간호사들의 대상으로 윤리 문제, 또 대응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이직 의도를 다룬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초기 발병 동안에서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불안, 불면증 증상을 보이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말이죠. 저도 처음에 음압중환자실을 오픈했을 때 떠올려 보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고 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는데 백신의 개발도 되기 전이어서 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이 매우 불안했었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지금은 의료 종사자들이 윤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도전 중이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증가 추세입니다. 매일 3,4천 명씩 발생하고 있고 저희는 더 많은 코로나 환자와 함께하는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ANA에서는 2015년 간호사 윤리 강령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1차적 책무는 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 인구 중에 어느 것에나 환자에게 있다는 것과 간호사는 다른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포함하여 전체 통합성을 보존하고 역량을 유지하고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성장을 지속할 책임을 포함하며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윤리강령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의식들이 우리 간호사 집단에 뿌리 깊게 인식되어 있고 그것이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는 데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면하는 중환자실에 윤리적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우선 수용이 초과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호용구 등이나 인력, 침상, 또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원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픈 동료들이나 또 친구들을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 그리고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환자나 가족 또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면서 겪는 온갖 윤리적 이슈들이 있고요. 또 확진자를 보면서 나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또 안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정신과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노숙자분들처럼 이런 케어의 바깥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들, 이 밖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윤리적 간호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중환자 간호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의사와 간호사들이 훈련이 잘 되어야 하고 비상사태에는 그동안 행해왔던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한 부족한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 또 지역사회에 우선돼야 하고 아무래도 환자 중심의 간호에서 공중보건에 준하는 간호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이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기까지는 이 안에서 간호가 윤리적 이슈와의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윤리적인 이슈들을 접근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윤리적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요. 우선 윤리적 딜레마와 고통의 좀 의미를 구별해 보면은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가 경쟁적인 윤리 원칙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윤리적 고통은 간호사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제도적 제약 때문에 도덕적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개인의 윤리적 신념에 도전을 받고 또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환자 간호 경험을 많이 기술한 논문에 따르면은 단전된 공간에서의 고군분투나 간호 인프라나 시스템의 한계를 논하고 있고요. 또 윤리적 고통을 다룬 이 논문에서는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테마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간호사들과 나누었던 경험을 좀 테마별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호사들 개인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양질의 간호를 제공을 방해받는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많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 해야 할 일과 또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 일의 사이에서 많은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요. 개인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환자를 보다가 노출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 간호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간호사로서의 나의 역할 책임에 방해할 수 있는 개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죠.
코로나19가 또 급증됨에 따라서 병원 환경에서 간호팀의 역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팀 간호에서 지금은 계속 새롭게 변화되는 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모인 팀들은 구성 멤버가 계속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어려움도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모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환자 치료 기술이 부족한 간호사와의 협력도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의사 간의 상호작용에도 또 문제가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믿음 사이에 긴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하고 싶은 일과 또 의사가 원하는 일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간호사가 가장 환자와 대면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의사가 환자와 제한된 대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저것이 좀 부적절하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보호자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간호 인력 안에서 지금 팀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팀 구성들을 좀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병동과 ICU 간호사를 결합한 팀 모델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동 간호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군에서 이제 ICU 간호사가 볼 수 있는 환자군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팀 모델을 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팀 모델을 구현했을 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비 없이 맞이한 팬데믹 상황이라서 급박하게 이제 음압병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 병실이 마련되었지만 사실 정돈되지 않은 환경이고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또 인력이 빠르게 투입되다 보니까 사전 교육만 받고 착태리 교육만 받은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또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하려고 새로운 매뉴얼을 계속 구축하고, 그래서 이 감염병이 생기기 전에 이 환자 간호 지침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환자나 가족 중심의 케어 전달 모델을 사용했다면은, 지금은 환자 방으로 들어가는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제 중심으로 지금 케어 전달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부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업무를 작업 목록을 정해서 들어가는 시간에 한 번에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 업무 이외의 다른 직군들이 이 케어 팀에 다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 이외의 다른 직군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PPE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자체가 간호사들이 적시에 환자를 돌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D를 착용할 때 이제 아주 빠르게 숙련된 사람도 아무리 빨라도 10분이 걸리고, 또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15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호장구를 착용함에 따라서 적절한 환자 간호를 많이 방해받습니다. 저희가 가장 좀 크게 느끼는 것들은 이런 가족 방문 제한 정책에 있어서 이런 윤리적 고통을 일으킨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중환자실은 그렇게 면회가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번이나 1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음압 격리 병동은 입원 시에 가족 방문이 제한됩니다. 또 혹여 이제 임종시라도 가족이 자가 격리일 경우에는 면회가 제한되고, 그 외에도 이제 면회를 임종 전에 직계 가족만 창 밖에서 1회 정도만 제한하는 것으로 환자 가족들이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의 슬픔을 돕는 대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윤리적으로 큰 고통이 됩니다. 물론 가족이 올 수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환자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해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나 가족들과의 터치가 중요한지 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임종 상황에서 가족들이 환자를 어루만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조차 저희도 큰 고통입니다. 가끔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생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치신백에 담아하는 것들이 정말 고통입니다. 그런데 또 밖에서는 간호사를 이제 영웅화하는 그런 히어로 프레임이나 백의 천사로 초반에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간호를 제공하려는 데에서 윤리적 고통을 느끼는데 이런 백의 천사나 히어로 프레임은 좀 윤리적 의무만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간호사들이 윤리적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나게 되는 심텀들은 회피나 좌절,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 등이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 또 설사, 편두통, 심계항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의 결과로 소진과 이직률이 증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간호에 대한 도전을 멈추게 하고 또 환자 치료에 대한 질의 저하가 포함됩니다. 사실 솔루션이라고는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표에서는 보여지는 바로는 어떤 지지적인 윤리적인 분위기에서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고통의 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직의 윤리적인 분위기 내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윤리적인 탄력성이 증진이 되고 또 윤리적 선택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건강한 조직에서 고품질 간호가 좀 기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A에서는 이제 솔루션으로 나왔던 것이 윤리적 고통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의를 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저 얼마 전에 원내에서 익명 게시판에 이제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너무 힘든 것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물리적이나 육체적으로의 그런 고통만 사실 소개하고 있어서 간호사들이 윤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 소외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간호사들은 최고의 간호나 아니면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런 윤리적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근무 시작 전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자기가 이 지금 시점에서 잘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또 무엇이 효과가 있고 또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인식하는 방법으로 좀 디브리핑을 가지고 또 사망 환자에 대한 존중과 또 치료팀의 수고를 기를 수 있는 임종 시에 잠깐 퍼스트 타임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몸의 신호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휴식도 취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양질의 수면도 취하는 것으로 셀프 케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윤리적으로 회복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혹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나 또 윤리위원회나 성직자 같은 사용 가능한 조직의 리소스를 활용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ePUZ라는 이런 테이블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누가 이런 윤리적 과제, 도전 과제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누가 이 이슈에 관여하고 있는지 관점이나 그 가정이 무엇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없는지 또 불명한 것이 없는지 질문을 하고 리소스를 활용하고 스피커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호사들이 윤리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임상에서 끊임없는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에게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응원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셨는데요.
음압중앙자실의 경험과 또 의료인의 윤리적 고통, 또 의사와 보호자와의 갈등, 또 교육 부족의 현실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나중에 전체 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